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월요일 제인에어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마다 업로드 해드리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일주일에 뭐 2번도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뭔가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일주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조금 일주일보다는 좀 더 자주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월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도 자주 올려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좀 길게 제가 못하고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텀이 제가 약속을 꼭 지켜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텀이 그래도 좀 지혜롭지 않나, 이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도 제인에어 기다리셨을 테니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인트 존의 부탁으로 그 마을 학교에서 교사로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됐지요. 제인 에어가 학교 생활을, 학교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6장. 나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마을 학교 일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한동안 온 힘을 다한 끝에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적 능력이 거의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 아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우둔한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자란 처녀, 입만 딱 벌린 바보 같은 표정의 어리둥절한 아이. 근데 그러다가 뭐 아주 영리한 학생이 된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고장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하고 친근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일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은 평온하고 기분 좋게 햇살을 쬐며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그 햇살 아래서 평온한 내면의 감정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내 인생의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이 우울하게 가라앉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른 적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독자여, 솔직히 말하면 이 평온하고 유익한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혼자 만족스럽게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지만 밤만 되면 이상한 꿈속으로 뛰어들고는 했다. 비현실적이고 폭풍처럼 격렬하며 마음을 동요시키는 총천연색 꿈이었다. 모험과 짜릿한 위험과 낭만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진귀한 상황들 속에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위기에 이르면 반드시 로체스터 씨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품에 안기고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손과 뺨을 어루만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과 곁에서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맨 처음과 똑같은 기세와 열정으로 새롭게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떠올랐다. 그러고 나면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커튼 없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곧이어 어둡고 고요한 밤속에서 절망이 발작을 일으키고 감정이 격하게 터져나왔다. 이튿날 아침 9시가 되면 나는 어김없이 학교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루 일을 준비했다. 로자먼드 올리버 양은 약속대로 나를 찾아와 주었다. 주로 아침 승마를 하는 길에 학교에 들렀다. 올리버 양은 조랑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문 앞까지 달려왔다. 보랏빛 승마복을 입고 뺨을 스치고 어깨까지 길게 늘어진 곱슬머리에 까만 벨벳 모자를 우아하게 쓰고 있는 올리버 양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올리버 양은 그런 모습으로 허름한 교실로 들어와
감탄하며 바라보는 마을 아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올리버 양은 주로 세인트 존이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시간에 왔다. 이 방문객의 눈빛은 젊은 목사의 심장을 강렬하게 꿰뚫는 듯 했다. 세인트 존은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올리버 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문 쪽과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도 올리버 양이 나타나면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대리석 같은 얼굴은 좀 채 느슨하게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 말할 수 없이 변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억제된 열정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표정의 움직임이나 눈길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강렬했다. 물론 올리버 양은 자기 힘을 알고 있었다. 세인트 존은 그 사실을 올리버 양한테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에도 불구하고 올리버 양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바로 눈앞에서 명랑하게 격려하듯이 심지어 애정을 담아 웃으면 세인트 존의 손은 부르르 떨리고 눈에서는 불길이 일었다. 세인트 존은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슬프고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압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심장을 내놓는다면 당신은 받아들이겠지요. 하지만 그 심장은 이미 신성한 제단에 바쳐졌고 그 주위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심장은 곧 하느님께 바친 제물로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올리버 양은 실망한 어린아이처럼 뾰루퉁해졌다. 활기차게 빛나던 얼굴이 우수에 젖어 살짝 어두워졌다. 올리버 양은 얼른 세인트 존의 손에서 손을 빼내고 그토록 영웅적이고 순교자 같은 세인트 존의 얼굴을 토라진 듯 외면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올리버 양이 떠나가는 순간 세인트 존은 따라가서 불러세우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세상이라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사랑의 낙원 때문에 진실하고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자기 본성 속에 있는 모든 것, 방랑자, 야심가, 시인, 성직자를 단 하나의 정렬 속에 가둘 수는 없었다. 세인트 존은 베일저택의 거실들과 평화를 위해 선교의 거친 전쟁터를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하려 하지도 않았다. 세인트 존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나는 예전에 대담하게 세인트 존의 속마음에 다가간 적이 있었으므로 그의 모습만 보고도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것, have to do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여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가정을 이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왜 사랑은 하지만 한 곳에 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충실한 남편과 그 아빠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이루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정을 이뤘다 하면 물론 이제 서로 합의가 됐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정을 이뤘다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 동반자, 내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무언가를 나누고 쉐어해야 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방랑자, 야심가, 시인, 성직자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많은 페르소나들이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고 그래서 내가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 그게 물리적으로 진짜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런 그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야망, 열정을 택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올리버 양을 혼자 집에 둔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제 어떤 사담이었습니다. 네. 올리버 양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나는 올리버 양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했다. 그 성격에는 신비한 부분도 가식도 없었다. 올리버 양은 교태를 부리기는 했지만 무자비하지는 않았다. 강요를 하긴 하지만 한심할 정도로 이기적이지는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껏 음석을 부리며 자랐지만 완전히 버릇이 없지는 않았다. 성급하지만 명랑하고 자만심이 강했지만 젠체하지는 않았다. 씀씀이가 후하고 부자라고 자만하지 않고 솔직 담백하고 총명했다. 명랑하고 활기차고 별 생각이 없었다. 한마디로 나처럼 냉정한 동성애 관찰자가 보기에도 무척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롭다거나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세인트 존의 노이들과는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올리버 양이 아들만큼이나 좋았다. 다만 똑같이 매력적이라도 어른보다는 자신이 돌봐주고 가르친 아이한테 더 친밀한 애정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올리버 양이 이 제인 에어를 너무 좋게 그 자기 아빠에게 말을 해서 올리버 양의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한번 보자면서 이 제인 에어를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제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를 찾아오는 부분, 여기가 또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똑똑하고 빠르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세인트 존이 들어왔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휴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생각에 빠져있는 건 아니지요.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군요. 알다시피 난 아직도 당신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아주 훌륭하게 견디어내곤 있지만 말입니다. 저녁에 위안거리가 될 만한 책을 가져왔어요. 세인트 존이 탁자 위에 새로 나온 시집 한 권을 내려놓았다. 운 좋게도 현대문학의 황금기였던 시절에 살았던 대중들이 감사하게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진정한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내가 마음이 오는 빛나는 시들을 열심히 훑어보고 있을 때 세인트 존이 허리를 숙이고 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키가 큰 세인트 존이 화들짝 놀라며 다시 똑바로 섰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쳐다보니 눈을 피했다. 나는 세인트 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았고 감정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은 내가 더 침착하고 냉정한 것 같았다. 그 순간만은 세인트 존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토록 의연하고 자제력이 강하지만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 모든 감정과 고통을 마음속에 가둬놓고 표현하지도 솔직히 털어놓지도 않고 남들한테 알리지도 않아. 그 사랑스러운 로자먼드 양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저 사람한테도 좋을 거야. 말을 시켜봐야지. 나는 일단 이렇게 말했다. 앉으세요, 리버스 씨. 하지만 세인트 존은 늘 그렇듯이 금방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대꾸했다. 좋아요. 서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나한테 좋지 않듯이 당신한테도 좋지 않겠죠. 당신의 속마음이라는 비밀의 샘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대리석 가슴의 틈새를 찾아내요. 동정이라는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나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 초상화가
닮았나요? 닮다니. 누구를요? 자세히 보지 못해서요. 자세히 보셨잖아요, 리버스 씨. 세인트 존은 내가 느닷없이 퉁명스럽게 말하자 움찔할 정도로 놀랐다. 세인트 존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 딱딱하게 나온다고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당신을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말을 계속했다.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봐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초상화를 손에 놓아주었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아주 잘 그렸군요. 색채가 은은하면서도 선명해요. 우아하고 정확하게 그렸어요. 네, 그래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닮았나요? 누구랑 닮았죠? 세인트 존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올리버 양을 닮은 것 같군요. 물론이죠. 정확히 맞추셨으니까 상으로 이 초상화를 꼼꼼히 충실하게 베껴서 그려드릴게요. 그 선물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선물을 만드느라 괜히 시간을 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세인트 존은 계속 초상화를 응시했다. 바라볼수록 그림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갖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듯 했다. 세인트 존이 중얼거렸다. 눈을 잘 그렸어요. 색채, 빛의 효과, 표정 모두 완벽해요. 미소를 짓고 있군요. 닮은 그림을 갖고 있으면 위안이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말해보세요. 마다가스카르나 희망봉이나 인도에 있을 때 그 기념물을 갖고 있으면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 추억이 떠올라서 기운이 빠지고 괴로워질까요? 이제 세인트 존은 조심스럽게 눈을 들었다. 머뭇거리며 심란한 듯 나를 흘끗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그림을 살펴보았다. 분명히 갖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별 있고 현명한 일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올리버 양이 세인트 존을 좋아하고 올리버 양의 아버지도 결혼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굳게 믿었던 터라 세인트 존보다는 생각이 고상하지 못한 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세인트 존이 올리버 씨의 큰 재산을 갖게 되면 열대의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시들게 하고 힘을 고갈시키는 건 못지않게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대꾸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림의 모델을 갖는 것이 더 분별 있고 현명한 것 같은데요. 그때 세인트 존은 앉아 있었다. 그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사랑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인트 존은 이제 나의 대담한 말에 화를 내지도 않고 충격받지도 않았다. 심지어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여겼던 화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자 새로운 기쁨이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생각지 못한 기분 전환이었을 것이다.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자주 자기 감정과 슬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 아주 엄격해 보이는 금욕주의자라도 어차피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대담하게 그 침묵의 바다로 불쑥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마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세인트 존의 의자 뒤에 서서 말했다. 올리버 양은 분명히 당신을 좋아해요. 올리버 양의 아버지도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요. 게다가 올리버 양은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조금 경솔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당신은 생각이 깊으니까 올리버 양의 목까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마땅히 올리버 양과 결혼해야 해요. 세인트 존이 물었다.
올리버 양이 날 좋아합니까? 그럼요. 누구보다 좋아하죠. 늘 당신 이야기를 해요. 올리버 양은 당신 이야기를 가장 즐거워하고 또 가장 자주 꺼내죠.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좋군요. 아주 좋아요. 15분 정도 더 해보세요. 그러고는 정말로 시간을 재려고 시계를 꺼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물었다. 당신이 반박의 철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에 족쇄를 채울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얘기해봤자 뭐 하나요? 그렇게 가혹한 상상은 하지 마세요. 내가 고분고분하고 누그러져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사랑이 새로운 샘물처럼 솟아나서 내가 그토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그렇게 열심히 자기 희생의 계획과 선이라는 씨앗을 뿌린 들판을 온통 달콤한 홍수로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판은 넥타르처럼 감미로운 홍수로 범람하고 어린 새싹들이 물에 잠겨 달콤한 톡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베일 저택의 응접실에서 내 신부인 로자먼드 올리버의 발치에 있는 긴 의자에 누운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올리버 양은 당신의 솜씨 있는 손이 똑같이 그려낸 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이산옥빛 입술에 웃음을 머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리버 양은 나의 것이고 나는 올리버 양의 것이며 나는 이 현재의 삶과 덧없는 세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감각은 황홀해하니 정해놓은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나는 그렇게 해주었다.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었다. 세인트 존은 숨을 나직하게 가쁘게 쉬었다. 나는 잠자코 서 있었다.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15분이 지났다. 세인트 존은 시계를 도로 넣고 초상화를 내려놓은 다음 일어나서 난로가에 섰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잠시 장난과 헛된 환상에 빠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유혹의 가슴에 관자놀이를 얹고 꽃으로 된 멍에에 스스로 목을 들이밀었어요. 유혹이 준 잔을 맛보았지요. 베개는 불타고 있고 꽃 멍에에는 독사가 있군요. 술은 쓰디쓰고요. 유혹이 한 약속은 공허합니다. 그 제안은 거짓이고요.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다. 세인트 존이 말을 이었다. 참 이상하지요. 더없이 격렬한 첫사랑의 열정으로 이토록 미친 듯이 로자먼드 형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혹적인데도 내가 냉정하고 편견 없이 깨닫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자먼드 양은 나한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고 나한테 맞는 동반자도 아니며 나는 이 사실을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고 12달의 황홀경이 끝나면 평생토록 후회할 거라는 사실이죠.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정말로 이상하군요. 세인트 존은 말을 계속했다. 내 안에 뭔가는 로자먼드 양의 매력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로자먼드 양의 결점을 그에 못지않게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 결점이란 로자먼드 양이 내가 열망하는 어떤 것에도 공감하지 못하며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에도 협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이자 수고하는 자이자 여자 사도인 로자먼드? 선교사의 아내 로자먼드? 말도 안 돼요. 꼭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포기해도 되잖아요. 포기라니. 아니, 나의 전직을 말이오? 위대한 과업을? 전국에 있는 대저택을 위해 지상에 쌓아두는 기초를? 인류를 향상시키고 무지한 나라의 지식을 전하고 전쟁을 평화로, 속박을 자유로, 미신을 종교로, 지옥의 공포를 천국의 희망으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과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희망을 말입니까? 그 희망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오? 그 소망은 내 혈관 속의 피보다도 소중합니다. 나는 바로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참 뒤에야 나는 입을 열었다. 그럼 올리버 양은요? 올리버 양이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올리버 양은 언제나 구원자와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 모습 따윈 마음속에서 지워질 거요. 나를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겠지요.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어요. 점점 수척해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좀 여위였다면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런 겁니다. 출발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후임자가 앞으로 석 달이나 더 있어야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 석 달이 6달로 늘어날지도 모르지요. 올리버 양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몸을 떨면서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세인트 존의 얼굴에 다시 놀란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세인트 존은 여자가 대담하게도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편했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고집이 세고 신중하고 세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관습적인 겸양이라는 성의 바깥 보루를 지나 속마음의 문지방을 가로질러 심장 바로 옆에 자리에 얹어야만 마음이 놓였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당신은 독특하군요. 겁도 없고. 당신의 눈빛은 꿰뚫는 듯하고 기질도 적잖이 용감하군요. 하지만 당신은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오해하고 있어요. 실제보다 더 심오하고 강력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리고 과분할 정도로 날 동정하고 있고요. 내가 얼굴을 붉힐 때, 올리버 양 앞에서 몸을 떨 때 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나약함을 비웃지요. 저열한 행동인 줄은 다 압니다. 그저 육신의 흥분 상태일 뿐. 분명 영혼의 격려는 아니지요. 영혼은 늘 출렁이는 바닷속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있는 바위처럼 굳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다. 세인트 존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게 했으니 이제 다 이야기하지요. 나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빨아 인간의 결함을 덮어주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갑고 냉혹하고 야심만만한 남자일 뿐입니다. 나에게 변함없이 영향을 끼치는 감정은 오직 핏줄에 대한 애정뿐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내 야망은 끝이 없어요. 더 높이 상승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욕망은 채워질 줄 모르고요. 나는 인내와 불굴의 노력, 근면함과 재능을 존경합니다. 바로 그런 수단을 통해 인간은 더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지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근면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단정하고 활기찬 사람이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나 지금도 고통받는 것을 깊이 동정해서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이교도의 철학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자연신을 믿는 철학자와 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복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표현은 틀렸어요. 나는 이교도의 철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이지요. 예수의 제자로서 순수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교의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 교의들을 옹호하고 전파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교가 내 타고난 특질들을 이렇게 교화시켰지요. 종교는 육신의 애정이라는 작은 싹에서 박애라는 큰 나무를 키워낸 것입니다. 인간의 올바름이란 가늘고 거친 뿌리에서 신의 정이라는 정당한 판단력을 키워냈습니다. 하찮은 자신을 위해 권력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야심에서 내 주인의 왕국을 전파하고자 하는 야심을, 십자가의 깃발을 위한 승리를 얻으려는 야심을 키워냈습니다. 종교는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었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적 재료를 가장 잘 활용해서 본성을 다듬고 훈련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본성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을 때까지는 뿌리 뽑히지 않겠지요.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하고는 팔레트 옆에 탁자에 놓여있던 모자를 집어들었다. 세인트 존은 다시 한번 초상화를 들여다보았다. 세인트 존이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과연 세상의 장미라는 이름 그대로군요. 네, 차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좀 세인트 존이 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이 악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 세인트 존이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아까 전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갑고 냉혹하고 야심만만한 남자다. 이 인간의 결함을 덮어주는 이 예복 안에 나는 굉장히 나만의 하찮은 자신을 위해서 권력과 명성을 얻고 하자는 야심만 가득하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었을 때 비로소 나만을 위한 권력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야망에서 내 주인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에서 그 지킬과 하이드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몸 안에 지킬도 있고 하이드도 있고. 물론 지킬 앤 하이드에서는 그 악과 선이 분리되어서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공존하는 건데 세인트 존은 스스로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글쎄 내 야망, 나만을 위하는 야망이 글쎄요,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자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 내 안에 있는 인내와 불굴의 노력과 근면함, 재능 이런 것들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목표를 성취해 나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내가 반드시 눌러야만 하는 것이다. 신성과는 반대된 악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인트 존은 좀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세인트 존이 자라면서 도대체 어떤 그 유년 시절을 보냈길래 어떤 양육자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세인트 존이 스스로 깨고 싶어도 그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금 한 글쎄 20대 좀 후반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20대에도 뭐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세인트 존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 30대 40대 같지만 예전에는 좀 독립하는 것이 어른으로 대접받고 어른으로 사는 나이가 굉장히 좀 일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이가 아마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도 20대 중반이나 후반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 자기의 습성 그리고 이 생각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뇌에 그쪽으로 길이 터져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눌러야 돼. 이건 나의 어떤 그 인간된 본성인데 본성은 악한 거야.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는 오로지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나는 종교를 받아들여서 내 종교가 내 타고난 특질들을 교화시킨 거야. 교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걸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과 욕망과 어떤 위대한 그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교화가 돼야 되는 거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인트 존이 스스로 갇힌 그 자기의 사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읽었는데 세인트 존이 이렇게까지 올리버 양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세인트 존은 그냥 그 정도고 그 올리버 양만 세인트 존을 좀 사랑한다, 짝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성분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떨리는 것이 제인 에어 눈에 보일 정도였는지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내 몸이 반응을 하는 이건 정말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기침과 사랑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좋아하면
굳이 그걸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저 먼 타지에 가서 선교사의 사명만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냔 말이죠. 그쵸? 아,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갑자기 오늘 제가 마시고 있는 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이거 저 마켓컬리에서 샀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카모마일이 카페인이 굉장히 적고 0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카페인이 굉장히 적거나 0이고 그리고 그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기 카빙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캄다운 시키는 그런 그런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아마 좀 심신 안정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과제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좀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일도 많고 그래서 한동안 좀 잊고 있다가 한번 사 마셔볼까 하고 찾아보니까 마켓컬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점은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티백이 종이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데는 비싼 걸 비치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저렴한 녹차나 둥글레차 같은 거 많이 비치해 두잖아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보통 이 뭐라 그래요? 티백, 요 티 바스켓이 그거예요. 그 종이. 그래서 오래 놔두면 좀 불기도 하고 뭔가 부직포처럼 일어나기도 하는. 근데 얘는 100% 코튼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 티라미드형이에요. 티라미드 형태의 티백이 그 안에서 이 뭐라 그래요?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그 많은 풍미와 아로마와 더 많은 향을 뿜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태의 티백이 좀 고급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야, 이 카모마일 하나하나의 알갱이와 그 외에 다른 그 프루티한 것들이 굉장히 정말 풍성하게 정말 리치하게 꽉 차 있어요. 무겁습니다. 무거워. 물론 물을 먹어서 무겁겠지만 알맹이 자체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렴한 티는 저렴한 맛이죠. 네, 당연한 거겠지만 모든 게 다 그런데 특히나 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렴하면 저렴하고 비싸면 또 비싼 만큼 그 풍성한 그 향을 내죠. 그래서 얘는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도 써있네요. 베드타임 티로 굉장히 굿 초이스다. 추천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 제가 추천드립니다. 타바론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사실 뭐 알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후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가 풍성하고 티백의 그 형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노티드. 네, 이번에는 여기 콕콕 박힌 이 뭐라 그러죠? 바닐라빈. 아니다. 얼그레이다, 이거. 아닌가? 얼그레이고 바닐라인가? 제가 많이 사가지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닐라, 얼그레이 두 개인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디저트 타임 준비해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